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다희 PD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부터 구해줘 홈즈를 연출하고 있는 정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홈즈는 부동산 예능의 바이블로 손꼽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축적된 제작 노하우와 비하인드가 많을 것이라서 오늘 기대가 큰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구해줘 홈즈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집 홈즈가 찾아드립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대신해 스타들이 직접 발품을 팔며 의뢰인 맞춤형 매물을 소개해주는 국내 최초 본격 부동산 예능 구해줘 홈즈. 신혼집부터 첫 자취방, 전원주택의 세컨하우스까지 그간 1,300개가 넘는 매물을 선보이며 랜선 임장의 재미와 함께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요. 신혼부부들이 원래 처음에 신혼집 마련하고 이럴 때 평균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 줄 알아? 평균적으로? 평균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거든. 진짜 이런 게 딱 신혼이다라는 여기 느낌이 든다. 뷰가. 진짜 좋다. 아니 걸어오면서 이게 시야가 완전 넓어지. 진짜 옛날 거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난방배관인데 조명 딱 달아놓고 이 도색을 흰색으로 페인트칠을 하니까.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약간 가로등. 여긴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 원화주택의 메카. 나 여기 관심 있어. 일단 준공연도가 2022년입니다. 거의 새 집이네요. 잠깐만. 여기 내가 원하는 공간인데? 맞아요. 이게 중정 있어. 중정. 위에 보이는 집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집주인의 저성 노화의 이유는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어지간한 거는 다 빌트인으로 다 넣어놨고요. 이 집이 나는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나가는 게 데크인 거야. 지난해 홈즈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의뢰 중심이 아닌 특색 있는 주거 환경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섬부터 야경 맛집, 병원 세권, K-팝 로드 등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에 맞는 주거 공간을 찾아가며 보는 재미를 더했죠. 오늘 우리가 갈 곳은 여수 여자만에 있는 세자매 섬을 보러 갈 거예요. 그 뭐예요? 우와. 우물. 있어. 저희 민물이에요? 요거 민물이에요. 이 섬 자체가 화산섬이라 가지고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그럼 이 우물 딸린 집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귀한 집이겠네요. 와. 야, 마당 관리 좋네. 여기도 감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바닷가 집은 뭐 위주로 봐야 돼요? 언니, 제가 또 전문가잖아요. 네. 사실 바닷가에 있으면 조금 부식이 좀 잘 되긴 해요. 전기도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가 발전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발전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중요하고. 네, 엄청 중요해. 삼성서울병원 생기고 나서는 여기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한테 세를 주기 시작해가지고 공간 분리 딱 해서 살기 좋은. 그러니까요. 야간 근무가 많아가지고 낮에 아침에 가야 되니까 2억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예요? 2억 6천만 원. 신축이고 깔끔하고 옵션 많고. 여기에 홍콩, 몽골, 일본 등 해외로까지 임장 배경을 확장하며 대체 불가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으로서의 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주거 불안이 이어지고 집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데요. 자, 홈즈는 7년 동안 그 변화의 흐름을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쉽지 않은 소재인 만큼 처음 연출을 맡게 됐을 때부터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원래도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처음 홈즈에 왔을 때는 서울에 어떤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부동산을 잘 몰랐어요. 예. 근데 그때가 마침 저도 이제 가정이 생기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살 집을 알아보던 시기였어 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연출하면서
같이 부동산 정보를 저도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차차 해보도록 하죠. 자, 위원님들은 구해줘 홈즈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시작하죠. 정말 매회 보면은 기획력이 정말 좋다. 기획력이 되게 돋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 거의 무슨 집방계의 무한도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기존 포맷에서는 이제 의뢰인의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다루는 이야기의 범위도 제한적이었잖아요. 뭐 시세라든지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뭐 생활상과 또 지역의 역사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이슈까지 포괄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재밌게 본 게 이제 324회 노량진 편이었는데 노량진의 변천사까지 같이 아우르고 또 최근에 그 노량진의 어떤 수원 풍경이 어떻게 바뀌었나 5060 세대들이 인생의 제2막을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풍경들을 제가 홈즈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되게 재밌었고요. 근데 간혹 보면 이제 에피소드에 약간 편차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이제 312회 같은 경우 이제 대구 임장을 갔었거든요. 매물들을 소개를 할 때 뭐 서울 아파트 못지않은 시세라든지 대치동 못지않은 학구역 이런 이야기들이 좀 너무 이렇게 서울 중심적인 토크로 흘러가게 되고 그런 지점들이 조금 우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획일화된 기준보다는 좀 다양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홈즈의 장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시도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한만 보완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홈즈가 이제 말하자면 정보를 주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거의 지식을 전달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최근에 면세권 특집 같은 경우 여의도 면세권에서는 왜 회전율이 중요한가? 특히나 이제 이태원에서 역시 면을 팔아보셨었던 홍석천 씨의 어떤 그 증언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여의도라는 곳이 이런 모래밭에서 어떻게 정말 증권가로 발달했는가 이런 역사적 맥락까지 자료 화면까지 쓰면서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정말 굉장히 어떤 지식 프로그램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좀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거기서 나고 자란 그런 분들이 나서서 이제 토박이 임장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과거에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던 윤정수 씨가 본인이 실패했던 집들을 다시 한번 임장해서 나가면서 이제 과거를 청산하는 그런 모습들도 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그런 얽힌 개인적 추억 그리고 또 세대적 기억을 소환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감성 예능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도 보면 체험형 예능 같은 그런 장르적 융합적을 시도하는 성격도 돋보이는 것 같아요. 서울에 야간 임장을 나간 경우도 있었고 출연자들이 단체 숙박을 나가서 임장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주거 공간을 뭐 여행이라든지 휴식과 좀 결합한 연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홈즈라는 것이 좀 주거 공간을 매개로 해서 정서적 위안 또는 뭐 시대적 공감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하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어떤 삶의 서사 뭐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좀 확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 거의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계신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회의를 하면서 제가 연출을 하면서도 기획 의도가 잘 전달이 될까? 늘 궁금했는데 저보다 제 기획 의도를 잘 파악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무한도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연출 기간 중에도 가장 긴 시간을 무한도전에 있었고 연출이 되고 나서도 무한도전을 이제 1년 넘게 연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 회의실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니 이거 왜 자꾸 무한도전화 돼가냐라고 해서 실제 그렇군요. 그랬는데 그 에피소드마다 편차가 있다는 말씀이랑도 이게 맞물려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이 동네를 가장 잘 담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때그때 포맷이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로드에서 이루어지는 토크쇼처럼 가려고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로드에서 이루어진 어떤 코미디, 꽁트처럼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랜선 집들이를 보는 듯한 대리 임장과 각양각색의 매물들, 또 집자랄 코디들의 호흡까지 구해줘 홈즈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매물 가격을 시원하게 공개해주는 점이 저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시세나 집주인의 동의까지 이제 고려를 하다 보면 집 가격을 공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방송에 어떤 가격을 공표해 버리면 그 가격이 이 동네에 비슷한 매물들의 모든 가격을 대표하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집주인분들이 실제로 고민도 많으시고 사실은 다른 이웃분들의
조금 눈치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가끔씩은 이거는 약간 좀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싶은 것들은 너무 좋은 집임에도 방송을 못할 때도 있고. 그럼 최종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이거를 이 가격에 얘기하겠다라고 할 때 최종 기준은 뭔가요? 최종 기준은 사실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직전 실거래가를 삼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 1년은 토파보고요. 그러고서 이제 정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초창기 홈즈를 보면 이 복팀과 덕팀이 의뢰인의 최종 선택을 두고 이제 경쟁하는 그런 배틀 구조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식문화라든지 직업군 등 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좀 다양한 매물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구성의 전환을 조금 본격적으로 고민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포맷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재미 포인트는 그럼 무엇인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뢰인을 두고 배틀을 하는 대표적인 저희 아이템을 아예 접은 것은 아니고요. 동네에 맞게 이제 변주를 하자는 게 기조인데, 저도 이제 집을 알아볼 때 생각해 보면은 중개 배틀에서 나오는 이 집은 수납이 어떻네, 뭐 수압이 어떠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이런 집에 살면 뭐 아이들을 어떤 학교에 보낼 수 있지, 아이들이랑 뭐 주말이면 어느 공원을 갈 수 있지, 네, 이런 게 저 자신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뢰인을 놓치더라도 좀 동네를 확장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노량진 편에서도 그 실제로 김대호 씨가 그 동네에서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를 해본 김대호 씨 이 스토리텔러를 따라서 노량진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아, 이 동네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무드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구나는 걸 이제 간접 체험하게 하는 게 지금은 재미 포인트입니다. 네. 기존의 그 중개 배틀 포맷에서는 그 매회 이제 대여섯 개의 매물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 소개를 하려면 또 굉장히 여러 후보군을 많이 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맷의 변화로 조금 발품이 줄어들었을까, 뭐 이런 점들이 궁금하고, 대신 또 이렇게 포맷이 바뀌면서 자료조사 기간은 훨씬 더 많은 노동이 소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개 배틀 포맷과 비교를 할 때 자료조사라든지 답사 과정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는 작가들이 동네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실제로 그 조건에 맞는 집들을 추렸었어요. 추린 중에 답사를 가고 또 한 번 추린 것을 회의 때 같이 보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답사를 가서 최종 이제 방송용 매물을 고르는 게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집을 구해와야 하는 것은 물론 그 동네에 이제 무드를 전달하기 위해서 취재 과정이 조금 더 깊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실제로 가서 그 동네 주민분들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고, 중개사 분들도 좀 토박이 분들을 만나서 그 동네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도 하고, 이 동네에 맞는 스토리텔러가 누굴까를 찾는 섭외 회의도 길어지기는 했어요. 저의 오해였네요. 훨씬 더 많은 공이 들어가는 과정이었군요. 과거의 발품과 달리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발품을 통한 정보의 뎁스가 되게 중요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이제 이 시대가 임장도 검색으로 또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 유튜브 콘텐츠로 이제 임장 콘텐츠들이 되게 많은데, 홈즈표 임장의 가장 그럼 차별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콘텐츠를 굳이 찾아서 보시는 분들은 이미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갖고 계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구해좀즈는 부동산에 이제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엔트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잡고 있긴 합니다. 그 청약 제도 만점이 몇 점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만점이 84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청약이 어떻게 쌓이고 정말 자녀 수에 따라 어떻게 점수가 변하고 이래서 청약이라는 걸 하는 거구나부터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출연진들도 어려웠던 시절에 반지하방부터 옥탑방부터 모두 살아보신 분들이라서 어떤 형태의 집이 나와도 나 저기 살아봤어 라는 말이 나오고, 어떤 동네라도 나 저기 가봤어 하기 때문에 정말 살아봤던 경험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토박이 임장 같은 경우 이게 어느 정도 좀 반고정적인 포맷이 됐잖아요. 지역부터 선정해서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럼 여기 출신 중에 누가 있는지를 이제 물색해 보시는 건지 출연자를 섭외한 다음에 그분의 탄생지로 이제 그 지역을 선정하는 건지 구체적인 섭외나 기획 과정 같은 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을 먼저 섭외할 때도 있고 인물을 먼저 섭외할 때도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추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 얘기를 하니까 본인 고향 가는 걸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촬영 갔던 날 아버님의 기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아버지랑 살았던 그 집을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추성훈 씨는 오사카에서 살 때 가장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한인으로서.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보는 오사카의 뒷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특색 있고 귀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먼저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지역이 먼저 섭외될 때도 있는데 봉화가 경상도 내륙에 있는 작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찾다가 올라갔더니 그 배우 박기용 씨가 있더라고요. 보통 자기 고향을 간다는 얘기를 하면 출연자분들이 대부분 되게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기꺼이 출연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도 기꺼이 나와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현재 홈즈의 가장 큰 핵심인 임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역 출신 코디가 소개하는 토박이 임장부터 계절별 맞춤 임장과 직업군 특화 임장, 그리고 해외를 넘나드는 지구촌 집까지 발품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는데요. 자, 위원님들은 어떤 임장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313회 폭염 특집으로 최고도 지역을 찾아가가지고 정선과 이제 태백의 매물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약간 시의성에 맞게 기획이 됐었고, 요즘 정말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것이 부동산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그 영향이 지대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트렌드를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난 지역의 부동산들이 이런 관련 데이터들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트렌드도 이제 좀 되게 거시적인 그런 시선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반영을 한 기획이었는지 그 기획한 배경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한여름에 촬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계속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주거지를 누비면 너무 더워서 우리 시원한 데로 좀 촬영하면 안 돼?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됐었는데, 실제로 저희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나 굉장히 더운 날 이렇게 동네를 멀리서 보다 보면 와,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을 내면서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 회차에 실제로 제작진들이 답사를 갔을 때도 서울에 있는 저희는 굉장히 더웠는데 답사를 갔다 온 제작진들이 정말 시원했다고 얘기하는 게 저희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강남도 이제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지금 강남이 이렇지 않았대요. 그래서 뭐 어디 다 밭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뭔가 몇십 년 후에는 부동산 주거 형태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소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286회 제주도 가성비 빈집 특집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빈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번쯤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라서 이제 좀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방송을 보고서 빈집 특집이 뭐 제주도 특집도 있었고 서울 특집도 있었는데, 그럼 빈집 관련한 좀 문의 같은 것들도 꽤 늘지 않았을까. 시청률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이런 홈즈의 좀 방영 이후에 좀 영향력이라는 것을 좀 실감했었던 그런 회차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빈집에 대한 로망이 크거든요. 그 제주 빈집을 정말 재밌게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 빈집을 소개할 때도 약간 불안함 반 설렘 반이었어요. 그래서 소개했을 때 과연 시청자들이 이걸 흥미로워할까? 진짜 우리가 사는 곳은 아파트나 주택일 경우가 많은데, 근데 실제로 되게 재밌어 해주셨고, 그래서 중개사분들도 실제로 요즘에는 빈집이나 시골집 같은 것을 찾는 게 확실히 늘었다고 말씀을 주시고, 제주도에 저희가 소개한 집을 따라서 임장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문의가 되게 많이 왔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빈집 특집 같은 경우에는 천정 누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가지고서 거의 이제 백가쟁명이 펼쳐지기도 했었었는데, 그걸 보면서 확실히 뭐 구해줘 홈즈 패널을 하려면은 저 정도의 또 내공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주제가 나오면은 가장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가장 정말 이제 출연료 이상을 해주시는 그런 출연자가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면은 아이템 따라 가장 편차가 큰 출연자가 사실은 김대호 씨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가면 생명력을 잃고 빈집에 가면 정말 출연료 이상을 해내시거든요. 본인이 빈집을 고쳐봤고 빈집에 살아도 봤고 그래서 빈집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고 가끔씩은 비위생적이거나 조금 위험해 보여도 본인이 궁금해서 실제로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분들의 어떤 이렇게 구조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게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실 굉장히 귀중한 출연자긴 해요. 방송쟁이라든지 법 쪽에 이제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이런 딱 맞춤형 직업군 특화 임장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임장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업무와 일상의 균형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주거 환경을 좀 조망했다는 점에서 저는 임장의 의미를 좀 더 확장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 다른 직업군은 혹시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혹시나 향후에 다른 직업군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의도를 실제로 지금 취재 중에 있고 여의도에는 사실 뭐 증권사도 있고 투자사도 있고 은행, 금융도 있지만 한편으로 공공기관들도 있거든요. 뭐 금융감독원이라던가 뭐 KRX라던가 그래서 그 이번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여의도를 또 동여의도랑 서여의도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는 또 국회가 있고 그래서 뭔가 여의도를 둘러싼 정경 특집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최근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부장, 정말 평범한 직장인들의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어떤 인생의 사이클을 돌았을 때는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 이런 아이템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제작 고충에 있어서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아주 극한 상황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특이한 게 시청률이나 화제성이 부동산 사이클이랑 조금 비슷하게 가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거나 어떤 데이터를 봐도 집값이 올라갈 때 시청률이 같이 오르는 신기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급등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멀게는 방송 날짜 기준으로 3주 전에 촬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찍었던 가격이랑 방송을 낼 때 가격이 달라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답사 갔다 와서 분위기 보시더니 이제 매도인이 안 할래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럴 때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제로 조금 여지를 열어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금액인데 협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방송에서 제시하는 가격과 달리 실제로 계약 의사가 있을 때는 또 집주인분들이 또 좀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반공인중개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구해줘 홈즈 제작진을 대표해서 온 정다희 PD에게 그럼 우리가 끝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면 좋을까요? 이 주거문화 관련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는 즐거움 못지않게 결국에는 현실성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홈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예능적 재미를 통해서 다양한 주거 형태를 간접적으로 좀 체험하게 하는 그런 대리만족의 기능을 저는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뭐 부동산 사기라든지 이런 부동산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가 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이런 정보 리터러시를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홈즈가 해줄 수 있다면 다른 것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중의 주거 문화까지 좀 지켜주는 그런 좀 확장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즈의 좀 지난 7년은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자칫 선물적 욕망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한 시간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PD님께서 2023년에 홈즈에 합류하면서 이어받은 어떤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홈즈에 또 합류할 10년, 15년을 책임질 분들께도 그 문제의식을 잘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지역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시세로 수렴이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집값이 싼 동네, 뭐 비싼 동네 이런 식으로 우리 기준이 점점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게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지역사적 맥락과 스토리를 담아내면서 저도 보면서 놀라거든요. 불과 90년대에 일어난 풍경인데 너무 그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도시
도시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현상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홈즈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사적인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지역을 바라보고 주거를 바라볼 때 그만큼 시선을 다양화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경향을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 PD님 오늘 나와주신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도 덧붙여 주세요. 저희는 어쨌든 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집이라는 거를 다루는 방송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항상 상기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알고 나니까 더 그 책임을 진짜로 오늘 많이 느끼고 가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출연진들도 이제 7년을 해오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 더 쌓였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새로운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시즌 같은 느낌을 한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예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랜선집 구경의 묘미를 전파해줬던 구해줘 홈즈. 자, 예능계의 황금 매물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래오래 함께하길 응원합니다.